좋아요, 구독.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약업계 미 당뇨병 학회 출격 시세 분출할까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세계 최대의 이제 당뇨병 이제 학회인 미국 당뇨병 학회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개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이제 당뇨병 관련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뇨병 관련된 이제 뭐 치료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도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당뇨병 학회에는 뭐 전 세계의 이제 당뇨병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기업, 연구기관 등 총 12,00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당뇨병 학회에서 보면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에 관련된 표준 치료법을 논의하고 치료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주로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번 학회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뭐 살을 뺀다라는 차원에서 아니라 이를 살을 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 형태의 그런 이제 뭐 치료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살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대사 이상 지질 같은 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까지 대부분의 이런 질환들이 살을 뺨으로써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제약, 글로벌 제약, 빅파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이런 비만 치료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당뇨병 학회에 참여 예정인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 예정인가요? 네, 뭐 국내 기업들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학회에 나오는 기업이 뭐 특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5-6개가 이제 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당뇨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가장 앞단에 서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장에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의 가장 그러니까 화두가 되고 있는 GLP-1 계열의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은 GLP-1에 GIP, 그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물질까지 합쳐지는 3중 적용제로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GL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뭐 그 부작용을 조금 이제 완화하는 게 GIP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그런 증상을 완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GLP-1에 대한 이제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GLP-1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포만감을 증진시키고 뭐 혈당을 감소시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이외로 이제 메스꺼움이 좀 증가된다. 그다음에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보완하는 게 GI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스꺼움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약효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나 지질 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것보다 긴 시간 동안 약효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뭐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지금 쥐를 대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물질을 쥐를 대상으로 한 전 임상 단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아 ST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뉴로보
슈티걸스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전시할 것이다. 포스터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동아 ST에서 만든 것도 GLP와 글루카곤 이중 수용체 물질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4월부터 글로벌 일상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에 이제 이 투자한 이제 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GLP-1과 GLP-2의 이중 수용체 물질을 통한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초록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오늘부터 이제 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초록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초록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근데 이제 비만, 이 당뇨 업계에서 네. 입지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하면 뭐 일라이릴리, 뭐 노보노디스크가 네. 사실 대표적으로 꼽히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네.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로 꼽힐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용을 본다라고 노보노디스크나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는 뭐 초기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2위를 할 만큼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주가에도 강력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뭐 지금 한 2년 내에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도 이제 비슷한 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이에 따른 주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글로벌 이제 빅테크와 같이 뭐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뭐 최종 완성본으로 이제 신약으로 출시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국내 기업들은 관련된 물질을 개발을 해서 이런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런 이제 신약 물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 물질에도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신약 물질을 어느 정도 임상 단계 초기에서 임상적인 이제 효과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질들을 빅파마에 수출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지금 계속 이런 이제 당뇨 아니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기술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을 했다가 다시 반환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선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2015년에 이제 GLP-1 계열,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같은 기전을 갖고 있는 GLP-1 이제 그 기반의 당뇨병 이제 신약 물질인 듀얼 아고니스트를 이제 얀센에 기술 수출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수출했다 다시 좀 반환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대사 치료제인 에페그레나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GLP-1 계열뿐만 아니라 마시라고 하고 있는 대사 기능성 장애 간염에 대한 그러니까 대사 장애 지방 간염에 대해서도 관련된 치료제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관련된 물질도 같이 지금 물질도 개발 중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머크에 기술 수출을 할 만큼 기술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나 뭐 동아ST,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버전의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지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과의 지금 기술 수출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실 이렇게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임상에 돌입했다 아니면은 최근에 뭐 전염병이 있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100일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 중에 네.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약바이오 지금은 접근하기가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용을 들어도 이게 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투자하실 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물질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여러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 물질이 그러니까 발견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리는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신약 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당장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임상 과정에서 이제 낙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초기에 이 물질보다는 어느 정도 임상이 검증이 완료된 그런 물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작년 이후에 국내 기업들이 기술 수출들이 큰 건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알테오전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이런 이제 기술 수출 계약들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붐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 뭐 최근 들어서도 뭐 미국 FDA 승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나 뭐 HLB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FDA의 승인이 이제 안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이렇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절차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절차상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얀센의 기술 수출에서 얀센 쪽에서 지금 특허를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승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생물보안법이 나오면서 국내의 이제 CDMO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생물보안법 내용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제재 부분이 좀 빠질 것이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CDMO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런 뭐 생물보안법이 아니어도 계속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늦춰지긴 하지만 뭐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신규 접근하실 투자자분들은 임상이 검증된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정말 탑픽 종목 하나를 꼽자 하면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뽑은 원픽은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 국내 합성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하고 있는 렉나자에 대한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가 이게 다시 얀센의 기술 수출이 되면서 지금 상용화를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련된 렉나자와 관련된 그 지금 미 FDA에서의 승인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승인 결과는 8월 중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FDA 승인이 나와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입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렉나자가 판매될수록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일드스톤 남아 있는 게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로열티 수입도 한 뭐 판매 금액의 10에서 한 12% 정도 수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런 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에 미국 FDA에서 임상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임상이 개시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면역성 혈소 감소판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좋아요, 구독!